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 고지혈증 약 먹기 싫어요. 끊어도 되나요? 제약사에서 돈 받아서 스타틴을 쓰는 거다. 저희 가족들도 드시거든요. 고지혈증 약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딱 정해드릴게요. 제가 주변에만 여쭤봐도 고지혈증 약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거부감 갖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고혈압, 당뇨약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야, 그거 몸에 안 좋대, 끊어. 주변에 이렇게 부채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듣고 와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이 약을 먹으면 더 안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보따리 갖고 와서 푸시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컨텐츠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틴의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런 걸 접하고 나서 또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좀 제일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부터 먼저 어떤 건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합성할 때 그 과정 중에 일부 과정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열의 약물을 통칭해서 스타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거의 전 세계 판매량 1위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과량으로 존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동맥경화 들어보셨죠? 동맥 안에 노란색 기름때가 껴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죽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혈관에 죽상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걸 밝혀낸 거죠. 혈관 내에서 이 죽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혈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혈류는 계속 이동하니까 휙 날아가서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협심증, 다리로 가면은 말초 동맥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혈관 내에 이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죽상이 덜 생기고, 죽상이 덜 생기니까 뇌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연구 결과, 엄청난 데이터 연구 결과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LDL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모든 약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스타틴을 만들었지만 다른 부작용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슈되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근육통, 횡문근 융해증, 사이클 같은 거 많이 타거나 우리 운동 심하게 하면 근육이 아프면서 혈류를 봅니다. 그래서 CK라고 하는 효소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되죠. 근데 얘가 콩팥을 막아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굉장히 초반기에 나온 스타틴에서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FDA에서는 이 감시를 열심히 했어요. 횡문근 융해증이 얼마나 생기냐, 모든 스타틴, 각각의 스타틴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는 스타틴은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횡문근 융해증 말고 근육 통증, 아니면 근육 이상, 그런 증상들, 뭔가 막 두들겨 맞은 것 같고 기운 없고 피로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육통은 흔하기 때문에 약 때문인지 그냥 내가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표현도 좀 모호한 면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며칠 더 드셔보시고 괜찮은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육통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 안 드리면 언급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왠지 아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약을 처방할 때 약을 드시고 몸이 이상하면 바로 저에게 오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약에 연관성이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면 당연히 약을 바로 중단합니다.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여러 물질이 나오는데 그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스타틴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제 환자분 중에는 이분은 이제 간 수치가 원래 약을 먹기 전에 아주 경미하게 올라가 있던 분인데 약을 복용하고 세 자릿수까지 간 수치가 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후 관계가 뚜렷했죠. 스타틴을 투약하기 전후 간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상한치의 3배를 넘었기 때문에 바로 약을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끊고 추적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투약하고 한두 달 있다가 피 검사를 다시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내가 목표한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치로 낮췄는지, 2번째는 부작용이 생기는 건 없는지, 간 수치, 콩팥 수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할 주치의 선생님이 있다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회복 가능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거든요. 이 당뇨는 고용량을 오래 드실 때 발생합니다. 그 데이터가 나온 연구를 자세히 보면 사실 당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정상인 사람이 당화혈색소가 5.8, 5.9 이렇게 오르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혈당도 정기 검진해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체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엄청난 혈관 질환, 이미 스텐트를 몸에 갖고 있는 분들, 심근경색이 있었다거나 뇌경색을 앓았다거나 당뇨가 이미 오래돼서 드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그냥 정상인 분이 갑자기 고용량을 드실 일은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기지 않는 이상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당뇨가 생길 위험인자와 고지혈증이 생기는 위험인자가 겹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유전적으로 좀 잘 생기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중에 당뇨가 발병하기도 하거든요.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유전성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더 영향을 빨리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찾아보니까 뭐 치매를 유발한다, 스타틴이 뇌를 녹인다, 뭐 이렇게 무섭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나 이런 치매 종류들은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여러 메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뇌가 녹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담이에요, 괴담.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주 쓰는 편인데요.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위험 요인을 따져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보통 랜덤으로 측정하면 한 100언저리 정도 나와요. 저도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잘 사시면 돼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국가검진에서는 4년에 한 번 고지혈증 검사를 해주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고 하셔도 건강한 분은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목표치가 달라져요. 위험인자는 뭐가 있냐면 나이, 여자 55세 이상, 남자 45세 이상, 그다음에 흡연하는 분들,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 그다음에 조기 심뇌혈관 질환, 그런 혈관 관련된 가족력이 있는 분들, 1촌 이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험인자가 있는 거거든요. 2개 이상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꼭 130 미만을 타겟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저는 한 번 높다고 바로 처방하진 않거든요. 한 번 높은데 위험인자가 이제 2개 이상, 가족력도 있다 하신다면 우선은 생활 습관을 역시 개선해 봅니다. 그리고 쭉 추적을 해보죠. 이제 본인도 아세요. 아,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해야 LDL이 떨어지는구나. 환자분도 인지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수치가 높아지면 약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으십니다. 왜냐면 필요한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아무 질환이 없어요. 근데 나이만 50대 이제 중반이시고 LDL이 젊을 때부터 높았대요. 근데 160은 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가족 중에 이제 뇌경색 이런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1년마다 계속 관리하면서 약을 먹지 않더라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LDL도 옛날 거부터 비교해보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160을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약 먹을게요. 생활 습관과 이제 운동, 체중 감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한 거죠. 그럴 때는 좋은 약을 개발해 놨으니까 이 약을 이용해서 같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
과거에 뇌경색을 앓았거나 심근경색 협심증이 있는 분들, 말초 동맥 질환들이 있는 분들, 이런 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 타이트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병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뇨 유병기간이 길다 하면은 왜 고지혈증약 먹지가 아니라 고지혈증약이 꼭 필요해요. 당뇨병은 알고 계시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때까지 낀다 하면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군을 저희가 구분하고 그 수치에 맞춰서 목표치에 따라 스타틴을 처방합니다. 약 대신에 그냥 보조식품이나 식단, 운동으로 하고 싶어. 약은 뭔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식이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내가 식습관이 평소에 불량하고 체중도 나가고 운동도 안 했다 했던 분이라면 조금은 10%에서 20%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걸 식이 조절과 운동에서 기대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 해도 계속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으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스타틴은 용량에 따라서 떨어뜨릴 수 있는 농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통 30에서 40%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보다 초과돼서 LDL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약이기 때문에 내가 약이 필요한 단계까지 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스타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거든요. 전문 의약품이에요. 전문 의약품인 이유는 이 약이 이득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시 하에 약을 투약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은 절대 끊지 않는 걸 권고해 드리고요. 약을 끊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약을 끊은 분도 있어요. 제가 끊어드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 대비 효과가 있을 때는 유지를 하는 게 맞고요. 득보다는 실이 크겠다 하면은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스타틴을 드시던 분들은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해 드리지만 기저질환이 많은 분, 고용량의 스타틴을 드시는 분은 거의 끊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스타틴을 끊을 걸로 기대되는 분들은 굉장히 저용량을 드시는 분은 끊는 걸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동반 질환에 따라서 그 결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간에는 제약사에서 돈 받아서 스타틴을 쓰는 거다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이미 특허 기간이 끝났거든요. 원래 오리진 제약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다 제네릭이에요. 복제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사가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저희는 약을 팔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값은 약국에 내시잖아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다 양심껏 처방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건강하도록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치의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타틴이 만약에 독성이 너무 크다면 이미 FDA에서 퇴출됐어요. 오랫동안 잘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성도 입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있고 안정성도 있는 약이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드시거든요. 위험인자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암시롱만 씁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분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같은 스타틴 안에서도 회사만 바꿔도 괜찮은 분들도 있고요. 그 계열만 조금 바꿔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LDL을 낮추는 약을 복합제로 써서 스타틴 용량을 낮춰서 쓰는 경우에도 혹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최근에는 LDL을 낮추는 주사제도 나오고 있고 mRNA를 이용해서 만든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들도 있고 일본에서 개발된 약도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시면 그런 약제로 상의해서 변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